시황보이스 시간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 대한 시장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멘토님 전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일단 모두 좀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8거래일 넘게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주에도 불확실한 이제 뭔가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정리해보면서 이런 장들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그 전일이었던 10월 12일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지만 80포인트 정도 어제 장에 있어서는 이제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거의 3,2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좀 팔았다, 매도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왜 현물을 팔게 되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시각으로 사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각으로 이제 15일에 해당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 키워드가 뜰 만큼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과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지에 대한 여부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악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4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환율 관찰국으로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제정된 이제 규역촉진법에 따르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요건 중에 하나밖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지만 1988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종합무역법에 있어서의 어떤 두루뭉실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1월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지만 다음날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이 계속해서 위안화를 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위안화 하락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네 재무부에서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안 한다. 이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환율 보고서를 완전히 작성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1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증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중국과의 어떤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제 이제 코스피 장에 있어서는 좀 하락불을 켜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2017년도 3월만큼의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 심리가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의 PBR을 따져보게 되면 0.84로 지금 2016년도 6월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던 0.88배와 유사한 수준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PBR 지수의 1배를 향해서 좀 갈 경우에 있어서는 2,532포인트, 그러니까 2,500선까지 좀 목표를 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있어서 어떤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증시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유출이 된다라고 해서 PBR이 0.8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된 수준으로 이제 떨어질 경우에 있어서 2,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실적이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에 있어서 너무나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면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응 전략에 있어서 양방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했을 때 내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수익산맥 대원분들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로는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발표를 하느냐, 혹은 우리나라가 이제 엮여서 같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3분기 실적의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또 이제 달러 가치의 변화에 따른 이제 코스피지수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현재 3분기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미국장에 있어서도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좀 크게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 쪽에 있어서 파운드화가 높아지게 되게 되고 유로화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로 이제 가능하면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외국인의 어떤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호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런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이 상승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이제 먹는 그런 차익도 있지만 환차익을 통해서 또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달러는 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 선을 돌파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의 어떤 탄력성이 둔화가 되면서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수준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안정자산이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상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유가 상승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있어서는 WTI 원유 선물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가가 이제 배럴당 75달러, WTI 기준으로 75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 우려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로 좀 있었다라고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게 되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환율에 관련된 조항을 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캐나다와 협상을 맺을 때도 이제 캐나다나 그리고 이제 협상을 맺을 때도 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 측이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해서 좀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은 없다. 일단 거절하는 의사를 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9월에 이제 무역 수지의 증가폭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상치가 이제 192억 달러였지만 316억 달러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도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났던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관 총서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충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어떤 시장의 방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잘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IMF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경우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 2년 사이에 0.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물꼬가 굉장히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는 또 증시 일정이 많아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목해 볼 만한 중대형 우량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수익선맥 대원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최근 이제 엊그제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낙폭이 굉장히 크게 빠졌던 것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 5, 6%까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어지고 시장에서는 아이폰의 가격이 좀 비쌀 것 같다라고 해서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일단 초기 판매 성과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LG 이노텍이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3분기의 영업이익이 1,200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1,700억 원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주가가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 전체 매집중에 있어서 한 5에서 10% 정도 놓고 이제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